예를 들어서 신입사원들이 처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제가 이 회사를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런 의욕이 넘쳐가지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경력자도 2달에 마치기 힘든 걸 사장님, 저는 한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욕이 넘치는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여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잘하지도 못할 거면서 초반에 엄청나게 잘해요. 그 여자한테 항상 일관되게 연락도 잘하고 만나주는 것도 잘할 것처럼 행동하고 엄청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떨어져 나가죠. 이게 의욕이 넘치는 신입사원들이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굉장히 미숙하고 사회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한 남자 증후군에서 착한 남자라는 것은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착한 남자 증후군이라고는 하지만 이 착한 남자들은 착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기주의, 이타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그들이 추구하는 절대성과는 거리가 있는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착한 남자들은 사실상은 부정직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잘 지내보려고 하는 기본 바탕이 깔려있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실수나 과거를 숨기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해도 들키면 안 돼. 예를 들면은 엄마한테 실수를 하고 보자기를 깼어. 그거 몰래 자기가 치우죠. 왜? 자기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엄마한테 올바른 어린아이라고 칭찬받고 싶지 질책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걸 숨기려고 하고 묻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과거를 있으면 과거를 숨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남자들이 있냐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여자와 잘 되기 위해서 직장도 숨기고요, 자기 학벌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게 착한 남자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있어도 꾹 참고 마찰을 피합니다. 자기의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꾹 억누르는데 익숙해져 있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사고를 치게 됩니다. 마치 의욕이 넘치는 신입사원들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들이 처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제가 이 회사를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런 의욕이 넘쳐가지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경력자도 2달에 마치기 힘든 걸 사장님, 저는 한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욕이 넘치는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여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잘하지도 못할 거면서 초반에 엄청나게 잘해요. 그 여자한테 항상 일관되게 연락도 잘하고 만나주는 것도 잘할 것처럼 행동하고 엄청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떨어져 나가죠. 이게 의욕이 넘치는 신입사원들이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굉장히 미숙하고 사회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남자 신드롬에 걸려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음흉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이제 잘 지내보려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남의 눈치를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요지가 있거나 소지가 있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들을 무조건 감추려고 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아닌 척하기 바쁘겠죠. 내가 좋아한다는 걸 함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에서 내가 솔직하게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거나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 근데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괜히 다른 부분에서 투덜대고 오해를 사고 싸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죠.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여자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노력하다 보면은 알아서 주겠거니라고 생각해서 노력만 해요.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나 너랑 오늘 같이 있고 싶다라든가 내가 오늘 너랑 함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고 뺑 돌려서 알아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관심을 못 사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의 노력을 스스로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투덜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설압형 사고에 능합니다. 자신이 착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믿기를 싫어해요. 나는 항상 착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믿고 있습니다. 절대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평생 믿어온 착한 사람이라는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요. 스스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으로도 남자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성인이고요, 여러분들의 이득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쁜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믿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로봇도 아니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로 게임을 또 오버타임으로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중독 현상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그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욕구라던가 자기가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것도 스스로라고 믿고 자기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은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 영상이 쭉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얻기 위해서 베풉니다. 흔히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그 같은 너그러움의 저변에는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조건들이 달려있어요.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고, 예를 들면 자신에게 화내던 여자친구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를 바라거나 자기를 별로 관심이 없던 여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주기를 바라는 형태로 계속 베풀죠. 근데 이 착한 남자들은 주는 것은 많은데 받는 것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관계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항상 손해보면서 너를 만나고 있어 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자, 다섯 번째, 착한 남자들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가 놀이동산에 가자고 했어. 그러면은 놀이동산에 가기 싫으면 나 오늘 놀이동산에 가기 싫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근데 놀이동산에 가기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나옵니다. 나오기 싫으면 나오기 싫다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취소하면 될 것을 투덜대면서 나오거나 아니면 약속에 늦게 나오거나 깜빡했다고 하면서 약속 시간에 늦었고 한두 시간만 준비하면 갈 수 있는데, 이런 어줍지 않은 얘기를 해서 여자친구를 크게 실망시키죠. 어떻게 보면 이 착한 남자들은 나의 기분은 신경 쓰지 않고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자기의 인생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싫어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여자친구가 알아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면 되는 문제를 억지로 진행하면서 일을 흐지부지하게 만든다던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너는 나를 항상 이런 식으로 나를 나쁘게 대하기만 하는 거냐 이러면서 여자에게 책임을 돌려버리죠. 착한 남자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거지. 인간관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대화는 협상이에요. 협상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원하는 걸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요구를 하게 되고 서로 원하는 것을 교환하면은 그게 대화고 그게 협상의 기본이거든요.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실수를 하고 나서 앞으로 잘할게.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아마 여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 잘할 수 있지? 잘한대. 약속은 해놓고 항상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 착한 남자 증후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만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타인의 눈치는 보면서 막상 자기가 처한 상황, 즉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약속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지쳐있는 상황이라던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혹은 자신의 스케줄이 무리하게 잡아서 이제 여자친구와 만든 약속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어. 그 약속을 맨날 지킨다고 하지만 항상 깜빡했다. 내가 항상 이런다니까. 내가 지금 준비할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문제는 삶이 너무 빡빡하거나 스케줄을 많거나 자기가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꾸 항상 깜빡하거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여자친구가 뭐 좋아한다고 하면 기억했다가 그거 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깜빡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이것만 꼭 기억해. 그러면 응 알았어. 다음번엔 꼭 해줄게. 그러더니 또 그때 되면 까먹고서는 맞다. 내가 이렇다니까.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들은 100%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기억할 만한 여유가 없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게 얘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노력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타인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계속 노력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스케줄은 항상 꽉 차 있는 상태고 여자친구는 그 틈 안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지. 왜? 항상 예스맨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시키면 거절을 못해. 얘네들의 특징이 거절을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항상 딜레이 되거나 약속을 어깁니다. 자, 다음 7번. 착한 남자들은 화를 잘 냅니다. 왜? 평소 때는 아마 이 착한 남자들은 자기가 화를 안 내고 항상 착하게만 행동할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 때는 계속 참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겉으로는 착해 보여요. 하지만 이런 참는 행동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욕구를 참고 있으면 언젠간 이 욕구는 터져 나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착한 남자들은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이 착한 남자들은 거절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지쳐 있어요. 항상 스트레스가 많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독 현상에 잘 빠지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빠지는 중독 현상들은 게임 중독이라든가 쇼핑 중독이라든가 이런 강박증 같은 거에도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강박증이 뭐냐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파악하려는 강박. 그래서 자꾸 자기가 바쁘고 힘들면서도 제대로 된 데이트는 못 해주면서 전화만 하면 여자친구한테 자꾸 마음을 확인하려는 행동만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받으려는 행동들이 대표적인 행동들입니다. 자, 9번, 착한 남자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에게 안 된다거나 그만하라거나 이런 거절하는 행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떨떠름한 웃음을 짓는 게 유일한 표현이에요. 거절은 못해서 항상 이러면서 떨떠름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받아주는 게 유일한 거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도 그런 표정을 잘 안 지어요. 마지막 10번입니다. 착한 남자 증후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물에 끌립니다. 건강하지 못한 선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의 삶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택하는 남자나 여자들이 대부분 문제 있는 사람을 선택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잘난 놈 심리학에서 나와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만 보더라도, 여자를 구할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살아가기가 힘든 친구라든가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개선시켜요.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한테 경제의식을 심어주려고 한다던가 자기는 착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따뜻한 행동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누군가 밑에 가서 이제 일을 배우려고 해. 일을 배우기는 하지만은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주는 사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스파르타처럼 가르쳐주는 사수들은 우리에게 되게 선심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스파르타식으로 배우는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처음에는 좋아해. 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좋아.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어. 그 사람들은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걸 나한테 베풀어주는 건 고마운 일이라고 처음엔 생각해요. 하지만 나중에 되면 그게 강압으로 느끼고, 야, 내가 여기서 요것만 배우고 바로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착한 남자들은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죠. 애초부터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걔한테 스트레스 줄 이유도 없고 강요를 할 필요도 없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켜가면서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건강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